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지금 6월 19일 날은 뭐 고흥에 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날이 지금 금요일인데, 그러면 서울 고검장이 하루 휴가를 내고 그 고향까지 가서 뭐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죠? 전혀 그런 사실이 금방 확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금방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예, 저는 우리 저 후보자께서는 2010년에 춘천지검장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우리 또 춘천 지역에서도 뵌 일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후보자로 뵈니까 더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에 있을 때 뭐 어떤 좀 소회는 어땠습니까? 강원도에서는 제가 세 번째 살거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속초지청장 한번 속초지청장하고 또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한 1년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네. 하천에서 산 적이 있어서 네. 아주 고향과 같은 그런 포근한 느낌으로 근무를 하고 온 기억이 납니다. 다행입니다. 자, 이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제일 역점 사업이 뭡니까? 우선 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워서 반듯한 사회를 만드는데 제 힘을 쓰고 또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서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법질서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예상했던 답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법질서 정말 좀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법이 이 권위가 좀 떨어져 있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법을 어겨도 뭐 안 잡혀가죠? 예. 무슨 이 뭐 불법 시위를 해가지고 경찰차를 그냥 때려 부수고 경찰관 두들겨 패는 게 마치 무슨 큰 자랑인 것처럼 하는 이런 분위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루빨리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또 공공의 안녕이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주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에는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경찰관들을 구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백주 대낮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경찰관을 체포하는 사태까지 생기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해외 토픽감 알고 계시죠? 예. 이런 거 좀 강력히 좀 대처를 해주세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도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법의 권위,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저는 첫째 문제라고 보는데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은 검찰 뭐 이런 데서는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약하다. 이 서민들한테는 참 문턱 높고 무서운 검찰청이고 한데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하더라.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다 같이 약하면 그냥 차라리 또 좀 나은데 어떤 데는 세고 어떤 데는 약하고 이건 더 문제겠죠. 이렇게 된다면. 예. 우리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위증 같은 거로 지금 고발 사건이 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고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은 그 과정을 보고를 받아보고 어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임기제 선출직 아닙니까? 19대 국회 임기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아직 소환조사조차 안 하고 있으면은 무서워하겠습니까? 법을? 이미 대법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는데 임기 다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꼭 특정인을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처음 이 사건이 생겼을 때부터 저는 이거 아주 명백한 위증이다. 바로 좀 조사해라. 그랬더니 아직 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서 상대방 누군지 아시잖아요. 김용판 씨.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더니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아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뭐예요?
제가 바로 좀 해야 되겠죠. 네,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은 그 경위와 진행 상황 등을 보고를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그렇게 하세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뭐 공방이 있는 건 그런데 아예 미뤄가지고 판단 자체를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번에 그 지난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거기에 나온 사람들도 열심히 수사 잘했지만 수사를 했지만 노건평 씨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 저는 이거 상당한 좀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근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야당으로부터는 그럼 공소시효 지날 거를 뭐하러 조사를 해서 망신 주기를 하냐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소시효가 그렇게 지나지가 않았어요. 공소시효 노건평 씨가 어떤 일을 했고 돈을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받았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돈을 그 특사를 해주고 나서도 계속 나중에 받으면은 공소시효가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을 5억을 얹혀줘서 27억이던 공사대금을 32억을 받은 거는 2009년 말까지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공소시효가 지금 내년 2016년 말까지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조사 잘 해놓고 이게 전직 대통령의 형이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정쩡한 결정을 하니까 어느 쪽으로부터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장관에 임명된다면은 그 수사 과정과 또 내용을 소상히 보고를 받아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중계 자랑인 것처럼 하는 이런 분위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루빨리 우리 사회의 법 질서와 또 공공의 안녕이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주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에는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경찰관들을 구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백주 대낮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경찰관을 체포하는 사태까지 생기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해외 토픽감 알고 계시죠? 예, 이런 거 좀 강력히 좀 대처를 해주세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도 보호한다고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법의 권위,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저는 첫째 문제라고 보는데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은 검찰 뭐 이런 데서는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약하다. 이 서민 자 이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제일 역점 사업이 뭡니까? 우선 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 질서를 바로 세워서 반듯한 사회를 만드는데 제 힘을 쓰고 또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서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법질서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예상했던 답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법질서 정말 좀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법이 이 권위가 좀 떨어져 있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법을 어겨도 뭐 안 잡혀가죠? 예. 무슨 뭐 불법 시위를 해가지고 경찰차를 그냥 때려 부수고 경찰관 두들겨 패는 게 마치 무슨 큰 무서워하겠습니까 법을? 이미 대법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는데 임기 다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뭐 꼭 특정인을 얘기를 해서 좀 뭐 미안하긴 하지만 처음 이 사건이 생겼을 때부터 저는 이거 아주 명백한 위증이다. 바로 좀 조사해라. 그랬더니 아직 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서 상대방 누군지 아시잖아요. 김용판 씨.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하더니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아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뭐예요? 제가 바로 좀 해야 되겠죠. 네,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은 그 경위와 진행 상황 등을 보고를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그렇게 하세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뭐 공방이 있는 건 그런데 아예 미뤄가지고 판단 자체를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번에 그 지난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들한테는 참 문턱 높고 무서운 검찰청이고 한데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하더라.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다 같이 약하면 그냥 차라리 또 좀 나은데 어떤 데는 세고 어떤 데는 약하고 이건 더 문제겠죠. 이렇게 된다면. 예. 우리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위증 같은 거로 지금 고발 사건이 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고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은 그 과정을 보고를 받아보고 어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임기제 선출직 아닙니까? 19대 국회 임기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아직 소환 조사조차 안 하고 있으면은 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지금 6월 19일 날은 고흥에 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날이 지금 금요일인데 그러면 서울 고검장이 하루 휴가를 내고 그 고향까지 가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죠? 전혀 그런 사실이 금방 확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금방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예,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2010년에 춘천지검장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우리 또 춘천 지역에서도 뵌 일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후보자로 뵈니까 더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에 있을 때 어떤 좀 소회는 어땠습니까? 강원도에서는 제가 세 번째 살거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속초지청장 한번 속초지청장하고 또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한 1년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네. 하천에서 산 적이 있어서 네. 아주 고향과 같은 그런 포근한 느낌으로 근무를 하고 온 기억이 납니다. 다행입니다.